오늘은 이제 라이브를 킨 이유는 3세 우리 아가들 이제 입시를 또 새로 시작하기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궁금증들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3세 친구들의 어떤 수업 내용은 사실은 또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로 더 자세하게 말할 수가 있고 오늘 제가 이제 킨 이유는 이제 전반적인 입시 상황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학년별로 좀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사실 입시 이제 게이트, 시게이트 이런 또 7세까지 어떻게 보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네, 5분이 됐네요. 잠시만요. 아니 또 우리 친구가 또 합격을 해가지고 진짜 너무 기쁘네요. 11시에 딱 이제 합격 연락이 오는데 너무 좋네요. 또 너무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또 기대를 했는데도 그렇잖아요. 잘하는 친구일수록 또 혹시 변수가 없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 또 제가 엄마 같네요. 어머니 보고 웃으실 것 같은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또 했고 네 너무 기쁘네요. 진짜 또 금요일날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월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이제 뭐 모르겠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마음이 더 졸일 수도 있고 왜냐면 또 다음날 결과가 나면은 저도 경험해봤지만 아이한테 이게 한 번 너무 잘해서 한 번 더 보러 오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참 엄마 속상하잖아요. 근데 주말 동안에 잘 놀아줄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마음이 졸이고 막 그래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일단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는 유튜브 라방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 자료 화면 같은 게 유튜브가 이제 공유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고 아무래도 저의 말보다는 이제 이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편안하게 어머님들이 보시고 내용도 좀 숙지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현실은 유튜브가 뭐 24시간 전에 이제 켜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볼 수가 있는데 좀 교육 라방 이런 거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뭐랄까 월요일 아침부터 조금 재미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자료들은 조금 뒤로 하고 전할 내용도 소식들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유튜브로 켰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게이트, 시게이트는 이제 4세 친구들이 이제 보고 3년 동안을 다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한 3.5대 1 정도의 경쟁률인데 결국은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경쟁률에 비해서 어떻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이 시험이고요.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돼요?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기간으로 따지면 이번에는 10월 저희가 4일인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바로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현재도 이제 하는 중이고 다른 이제 타 지점 저희 이제 대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치에 있는 이제 원들은 조금 TO가 조금 다른 원에 비해서 늦게 차는 편이고 지금 다른 원들은 거의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뽑는 반수가 좀 적기 때문에 더 빨리 차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대치 같은 경우는 대치 지역에 이제 가시는 게 대치 게이트랑 이제 시게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늦게 차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자 TO, 남자 TO가 약간 다르지만 여자 TO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찼고 그리고 남자 TO 같은 경우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월 20일, 21일 이런 정도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오늘 시험을 봐서 만약에 제시를 받으셨다 하면은 1월 지금 17일 정도에 제시를 받게 되시고 있어요. 이제 대치 게이트의 경우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지금 보면 그래도 1월 뭐 초반 중반부에 잡혔는데 조금 뒤로 밀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조금 마감이 빨리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뭐 TO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 남아 있다는 또 말씀드리기가 힘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오시는 워크인으로 오시는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여자친구들이 좀 잘해서 잘 차고 있고, 요게 이제 딱 반반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명이면은 7명, 7명을 채울 수 있지만 여자친구들이 조금 잘하고 남자친구들 티오가 좀 더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여자친구가 티오가 딱 잡혔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언제쯤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부터 이제 시험이 바뀌었죠. 사실 이게 1대1로 친구들이 보는 거를 하다가, 오랜 기간 하다가, 저희 아이도 1대1 면접을 보고 들어갔고, 근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사실 거의 이제 임박해서 6명이서 친구들이 머 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트라이얼 클래스라고 부르죠. 수업을 실제로 해보고 여기에서 이 친구를 뽑겠다 하는 이런 경향을 이제 공표를 하고, 바로 이제 입시 기간이 시작이 돼가지고 좀 많이 당황하시고,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런 수업을 오시거나 아니면 집에 이제 와주시는 과외 선생님들이 1대1로 많이 하시다가, 시험은 1대1이고, 우리 애기가 물론 경쟁 쪽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1대1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1대1을 이제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좋으신 분들도 있고,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뀌게 된 경향을 보면, 뭐, 운영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첫 번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YBM에서도 시험 기간이 길고,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 이제 애기들을 테스트하고, 또 제시를 보고, 또 삼시를 보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1년에 이런 애뉴얼 그 계획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원 입장에서는 긴 기간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신입생을 뽑는데 이제 기간을 잡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게 어떤 식으로든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YBM에서도 국제학교를 모집을 새로 국제학교 이제 비인가 이제 국제학교를 새로 오픈을 하죠. 그래서 이건 저도 사실 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국제학교의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많은 예전만 해도 영유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소수, 좀 유별난 친구들이 가는, 이렇게, 뭐 영어를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소수, 나 영유 나왔어. 이런 게 되게,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영어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네. 이런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영유라는 게, 뭐 영어에 엄청나게 지대한 이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내가 뭔가 좀 아이에게 조금 더 이제 어떤 그런 케어를 받고 싶고, 좀 학습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고,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친구들, 피어 그룹이 이제 언어적으로 빠른 친구들과 함께 좀 유아기를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유 졸업생은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래, 이제 다 같이 공립. 사실 오늘 아까 10시에 이제 사립학교 추첨이 있었죠. 저 아직 못 봤어요. 저희 아이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요번에 3군데를 넣었어요. 저희 아이도. 뭐, 여러 가지 초등학교를 넣었는데, 이런 영유분들이 또 사립학교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영유 때는 이렇게 많은 케어를 받고, 또 잘 이제 좋은 친구들과 이제 어머님들이 또 학습적인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공립을 가야 될 경우에 조금 허전한 느낌?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 우리 아이도 뭐 국제학교를 조금 알아볼까 하는 이유가, 내가 엄청난 뭐 아이비리그의 어떤 뜻이 없더라도 약간 이제 공부에 공백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어 큰 계열사 있잖아요. YBM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재단에서도 뭔가 이런 국제학교를 자꾸 오픈을 하고 관심이 있고 한 이유가 이제 영유의 어떤 이런 많은 졸업생들을 소화하기에는 공립학교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또 요런 관심이 있는데, 공립학교 좋은 점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이제 관심이 또 사립학교는 어때? 뭐 국제학교는 어때? 비인강은 어때? 뭐 이렇게 하면서 관심이 이제 두루두루 나눠지게 되면서 조금 우리 아이가 케어를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유를 운영하시는 어떤 많은 이제 이제 경영자분들이 사실 국제학교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사실 국제학교를 오픈할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YBM이 큰 회사니까 먼저 지금 있잖아요. KIS가 있는데 또 좀 더 이런 YBM 출신들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국제학교로 전환이 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 글로벌 인재를 1대1보다는 조금 다대1, 그러니까 수업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적합한 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스피킹에서 이렇게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지식을 좀 표현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 그거를 좀 쉐어할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을 원하는 그런 어떤 흐름에서 같이 변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6대1은 좀 장단이 있어요. 이제 분리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친구랑 같이 하면 하면서 들어갈 수 있고, 다만 1대1에 강한 친구들 아니면 웜업이 조금 늦어지는, 그러니까 늦게 이제 좀 입이 트이는 경우는 선생님이 계속 주시해서 같이 이끌어주는 1대1보다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고, 그런 장단이 있어서 입시 경향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발맞춰서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이제 다음 연도 친구들부터는. 사실은 이번 연도 친구들은 1대1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그런 면에서 이제 지도를 했는데, 이제 변화된 거여서, 저희가 이제 트라이얼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첫째를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학원에서 많이 쓰는 이제 초등 레테 학원에서 이미 그렇게 뽑고 있죠. 머클래스라고 해서, 그냥 머클래스가 이제 그런 뭐라 그러지? 뭔가 모의 수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여러 명 이제 해놓고, 뭔가 선생님이 수업을 실제로 보캡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뭐 리딩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한 명 한 명한테씩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어필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뭔가 하면 평가자가 옆에서 그 점수를 매겨서 이제 그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그런 방식은 사실 초등 레테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거고, 대치 잉글리시 파크 거기도 워클래스로 예전에 전환을 해서 2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여러 명이서 이제 실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평가하는 방식은 사실 1, 2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게이트, C게이트 입시까지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렇고 지금 사실 아직 이제 시험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향, 어떤 친구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애기 친구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UEP에서는 지금 한창 4세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합격한 친구들은 합격한 친구들 나름대로, 그리고 준비를 이제 초실 아직 안 받거나, 초실 아직 안 봤어요, 여러분. 안 받거나, 이제 제시 준비를 하거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3세 친구들이 공부를 이제 빠른 친구 봄부터 했습니다. 이제 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주 1회 방문을 해서 60분간 수업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자체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영역이 쓰기, 그리고 파닉스, 그리고 스피킹, 이렇게 이제 영역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영역을 1시간 내에 이제 연결이 좀 되고, 한 영역을 굉장히 오래 하기에는 조금 애기들의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한 영역 같이 60분 내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도로 따지면은 지금 블렌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수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고, 사실 이 친구들은 이미 좀 격차가 나고, 그리고 스피킹에서도 어느 정도, 그리고 문필력에서도 이제 자기가 A부터 C까지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별개 반으로 진행을 하고,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하는 반은 여기서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좀 문필력부터 기를 수 있는 클래스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저 애기 아직 애기인데 가서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진행이 뭐 60분? 우리 애가 수업은 진행은 되나요? 막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기들은 다 됩니다. 이게 애기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4세도 1월생과 12월생은 격차가 나잖아요. 근데 이 12월생이 사실은 3세와 또 많이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앉아서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 물론 엄청나게 이제 지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재미있게 보고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하면서 이 앉아있는 거는 사실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에 갑자기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준비가 된다기보다는, 물론 운필력은 준비를 좀 하면 이제 더 훨씬 수월한데, 앉아있고 집중하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는 수업은 몇 개월이라기보다는 애기마다 다르고, 그리고 훈련을 하는 만큼 올라와서 지금 3세 친구들은 사실 여름부터 거의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뭐 이렇게 순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있어도 뭐 일어나서 뭐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처음부터, 또 남자 친구들인데 다 이제
앉아서 뭐 하는 걸 수행하고 선생님 말을 이제 다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와도 가야 되나? 약간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서 가고 그래서 잠재워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고 저는 다만 훈련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기본이고 지금 수업 시간에 뭐가 이제 제일 어려워하냐면 뭐 클래스는 1대1처럼 선생님이 옆에서 잡아주지를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 뭐 자 이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가 안 되기 때문에 6명을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자유로워요. 되게 사실 일어나도 돼요. 근데 다만 점수가 깎이겠죠. 그리고 만져도 돼요. 근데 이거를 막 만지지 말자 뭐 어떻게 하자라고 크게는 제지는 물론 합니다.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근데 제지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제 집중해서 자리에 잘 앉아서 있을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앉는 훈련은 스스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이 뭐 강압적인 그런 게 없더라도 자기가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는 좀 미리 훈련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앉아서 있는 공부 요거 환경 적응과 그리고 운필력 요거는 이제 저희가 수업을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과제가 나가서 운필력하고 펜슬 컨트롤링 하는 것까지 이제 바로 과제를 드려서 바로 이제 기르도록 이제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동시에 엉덩이 힘을 길러서 선생님 말에 계속 이제 집중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완수력을 기르는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주 1회 실제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으시면은 담임 선생님이 이 과제를 이제 드리면은 이제 이 과제를 주 2회 실제로 온라인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1회 와서 어떻게 보면은 뭐 라이팅 하면서 이거 앉아보자 잡아보자 하면서 시간을 많이 쓰지 않도록. 왜냐면 이제 하반기에는 뭐 클래스를 연습해야지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진도 나가기도 바쁜데 우리 애기 적응도 시켜야 되고 친구랑 떠들지 않은지 봐야 되고 이게 이제 할 시간이 조금 빡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도적인 거는 미리 좀 나가 있을 수 있도록 빨리 시작한 친구들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과제를 이제 내게 되고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경력반, 이제 애플트리 경력반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애플트리가 끝나는 시간대와 애플트리를 아직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이제 저희가 같이 오픈을 해서 지금 공지가 나간 그러니까 시간에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 라방이 끝나면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카카오 채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거를 그래서 어떤 친구를 뽑는다는 얘기냐 도대체 우리 애기 뭐 해야 되냐 뭐 우리 애기는 성향이 다 있잖아요. 뭐 분리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분리가 좋아지면 뭐 좀 집중을 잘하는데 이런 친구를 원하냐 뭐 인형 같은 태도를 원하냐 아니면은 뭐 우리 애기는 되게 뭐 소위 발랄하긴 한데 스피킹 자신 있는데 뭐 친구 사람도 좋아하고 근데 안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냐 어떤 게 우선순위 되냐를 이제 지금까지 통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달 반, 2달 정도 이제 쭉 테스트를 지켜보니까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 1대1에서는 태도라고 말하는 거는 이퀄 조용한 태도를 말을 하는 거죠. 차분하고 조용하고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잘 집중해주고 이런 태도가 가장 우선시 됐고요. 진도가 잘 채워져 있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 태도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태도보다 조금 더 이제 우선순위로 올라온 게 적극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적극성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발랄함, 이제 산만함,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와 같이 이제 중첩돼서 또 얘기를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안 앉아 있고 막 얘기 막 잘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더 좋은 거냐?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극성인데 그러니까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적극성을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공부하는 연습이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티처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티처 뭐 내가 주말에 뭐 했고요. 나 뭐 좋아하고요. 근데 엄마가 뭐 하려 했고요. 나 이거 끝나면 뭐 할 거고요. 근데 제가 저 연필 만지고요. 나는 근데 저것도 만져보고 싶고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듣지 않는 어필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성 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눈을 맞추고 뭔가 듣고 나는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적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을 해보면은 애기들이 의외로
조용하고 쳐다보지 않고 다만 몸은 이제 부시럭부시럭 합니다. 왜 애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래도 선생님이 어떤 것을 진행을 했을 때 사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막 웅성웅성해서 애기들이 막 되게 되게 토이 같은 분위기가 진행될 것 같지만 이건 실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이 수업에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얘기하고 있지만 어머님들이 뭐 그래요 저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게 뭘까 했는데 막 선생님 저 초콜릿 좋아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선생님 뭐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이건 이제 수업에 관련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여기서 선생님 저 분홍 꽃 좋아해요 예뻐요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이게 3살 4살을 다루는데 특화된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큰 친구들을 그러니까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실제 시험 중에. 그래서 애기들을 귀여운데 이게 왜 안 따라주지 하고 좀 선생님들도 힘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단순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엘레 핑크 해줬어요.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한테 눈이 가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럼 다른 컬러는 뭐 좋아하는데 선생님도 핑크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친구와 이제 커넥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친구, 말 잘하는 친구, 말 많이 하는 친구, 스피킹이 좋은 친구 막 이렇게 이제 지금 그런 인쇄상이 막 꼽힌다라고 막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은 이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줬을 때, 진행자가 얘기를 해줬을 때 나에게 이제 거기에 맞는 대답을 먼저금 적극적으로 해주고 듣고 거기에 이제 반응해주는 친구, 그 친구가 제일 고맙고 또 그 친구 위주로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옆에 막 선생님을 탁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이 친구가 살짝 묻힐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선생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순위가 거기에서 예쁘게 내 말을 듣고 반응해주는 친구, 두 번째가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태도를 가만히 잘 있으면서 날 잘 들어주는 친구, 혹은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선생님이 이제 다잡지 않아도 되는 친구, 그리고 이제 3순위 이제 점점 이제 가겠죠. 그런데 사실은 45분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실제 시험 시간이 45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분 이후에는 거의 다 흩어져. 거의 다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다 막 발이 이렇게 나와 있고 지쳐 막 이렇게 도범 돌아가고 거의 그래요. 그래서 앞쪽 20분에 얼마나 들어주고 선생님한테 반응해주고, 이게 얘기잖아요,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면은 1대1 때 예를 들어 산술적으로 한 선생님과 20마디 30마디를 하고 나온다 치면 뭐 클래스에서는 5마디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7세들도 그래요. 7세들도 이제 리딩을 쫙 읽고 넌 어때? 넌 어떻게 생각해?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답이 뭐야? 이렇게 하면은 딱 한두 번 선이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땡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 뒤에 더 준비를 해서 말을 하려고 해도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프랩 시험을 갔는데 앉아서 이제 제가 무슨 리딩 지문을 주고 다 열심히 읽고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순간 너무 떨린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물어봤겠죠. 그러면 I don't know 한 거예요. 근데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듣고 이제 아이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잘할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그 한마디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친구 말 서머리 다시 하던지, 아니면 내가 틀렸더라도 그런 앞쪽에 인트로를 보고 생각나는 걸 얘기한다든지, 뭔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뭔가 커넥션을 줘야 선생님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수업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근데 I don't know는 그냥 안 듣고 있네, 놓쳤네, 내 말 안 들었네, 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기회가 왔으면 좋았겠지만 하다 보면은 별로 이제 진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했던 얘기가 이 친구는 스피킹이 많이 부족하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앞쪽에 좀 예쁘게 참여하고 선생님 눈을 또랑또랑하게 쳐다봐주고 대답해주고 이런 친구가 점수를 잘 얻기 때문에 한간에 이제 얘기가 드는 스피킹 잘하는 친구가 최고다, 말 많이 하는 친구가 최고다, 그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막 합격을 했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냥 적극적이기만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점수가 올라가진 않고요. 실제로 그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스피킹이 화려해도 잘 보면 선생님이 말한 거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해준다던가,
그거에 대한 반박이든 뭐 호응이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주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어머님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실 어머님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참 느낀 건데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그런 친구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기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어머님 오늘은 이제 뭐 잘했고 하는데, 이런 어머님들 첫째예요. 잠깐 조용히 해봐. 자, 선생님 뭐라고요? 잠깐만 나가 있어봐. 뭐 이런 어머님들이 계세요. 뭐 저도 사실 그런 엄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뭐 비난의 취지는 아니고, 그런 어머님들이 계시고, 저 같은 엄마, 잠깐만 유튜브 보고 있어. 엄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잠깐만. 이런 어머님들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다가도 우리 애기 얘기 먼저 들어주자 하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 지금 좀 피곤했어? 선생님 잠시만요. 저희 애기랑 먼저 얘기할게요 하고 그 애기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반응해주시고, 뭐 그러면 엄마가 지금 잠깐 시간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다시 포커스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이가 엄마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럼 엄마가 내 애기 뭘까 내가 반응을 했을 때 엄마가 호응을 해주고 눈을 보고 얘기해주네. 그렇구나. 그럼 내가 그럼 기다려야겠다. 뭐 내가 뭘 보고 있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그게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말을 하면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듣는 연습이 된 친구가 이제 저는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듣는 연습이 안 된 친구가 어떡하냐. 그걸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눈 맞춤을 하면 듣는 것처럼 상대방이 느낄 수 있고, 또 뭐 그 다음에 자세가 바르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원하는 인재상이 한 가지로 통일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7세 시험, 뭐 앞으로 초등 뭐 가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언어나 어떻게 보면 뭐 클래스 1대1에 대해서 잘 뽑히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재상을 여기 제가 써놨는데, 조용한 친구보다는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선생님에게 어필하는 친구가 합격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말을 좀 많이 하는 게 그래도 조용한 친구보다는 좀 더 좋고, 그거보다 우선한 건 듣는 자세. 근데 조용한 친구는 그럼 우리 애는 샤이하고 뭐 듣기만 하는데 그럼 우리 애는 이런 거 가망이 없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잘 듣고 있다가 뭐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뭐 어떻게 생각해 하고선 턴을 줬을 때 그 기회를 잡으면 된대. 단순하게라도 난 이거 좋아해요, 난 그거 말고 이거 좋아해요, 뭐 I like Elsa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친구 듣고 있었네, 그러면서 점점 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안 듣고 있다가 이제 애기들은 뭐 파일링 뭐 그런 sorry 이런 거 못하니까 이렇게 놓치면 이제 스피킹을 못하는 친구, 이렇게 되니까 어머님들은 이제 사실 부끄러움이 많아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잘 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높은 거죠. 그래서 샤이한 친구 떨어지고 뭐 적극적인 친구는 앞으로 이제 잘 붙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딱 적재적소에 그 친구가 내 말을 들어줬네, 그래도 기특하네, 그리고 얘기도 잘하네, 이렇게 이제 호감도가 올라가면서 평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4세 어머님들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컨디션의 변수가 되게 심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나 우리 애기는 이제 피곤하니까 10시, 11시, 이제 아니면 우리 애기는 좀 낮잠 자는 게 좋으니까 4시, 이런 이제 선호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4시가 이제 픽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이변이 없다면은 4시.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게이트에서 수업도 진행하고 이 클래스룸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하원을 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진행을 하셔서 4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도 이제 4시에 시험이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많이 듣고 본 바로는 친구들이 그렇게 잔다고 해요. 이게 시험도 어떻게 잡았는데 애기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긴장을 하면 이게 굳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이 긴장, 그게 막 졸려 지루해 막 이래서 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잠이 오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거를 긴장의 피치가 올라가니까 잠이 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기들이 막 엄마가 좀 이렇게 혼냈거나 막 굴다가 막 잠들잖아요. 그런 게 약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따뜻하고 거기 애기들 추울까봐 막 히터도 많이 틀어주시고, 어머님들 보니까 막 우리 애기 긴장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이렇게 내복도 입히시고 막 스카프도 해주시고 막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거기에서는 저희 이제 프랩처럼 막 이렇게 애기 더워 뭐 가디건 하나 벗어 이렇게 케어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덥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시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부한 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졸기 딱 좋은 상황이죠. 선생님은 막 뭐라고 하시고 긴장은 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 변수가 또 되게 좀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 그날은 재워가려고요는 안 돼요. 그날은 재워가는 거는 애기 입장에서는 나는 낮잠은 없고 그러다가 엄마가 오늘 시험이니까 갑자기 잘해. 이거는 이렇게 애기 사이클상 갑자기 자면 또 그러다 자면 좀 짜증이 나고 춥고 잠이 잘 안 깨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2주 정도는 미리 패턴을 잡아서 그냥 아예 나는 안 재워가겠어 무조건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이제 재워가시는 것 같아요. 재워가실 거면 이걸 미리 해보시지 않으면 사실 뭐 갑자기 그날 좀 자고 가한다고 어른처럼 자고 가야겠다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변수가 있고 3세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3세 친구들이 낮잠을 어느 순간 이제 벌써 없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없애시잖아요. 그리고 뭐 애플트리 다니는 친구들은 2시경에 좀 자고 그러면 이 낮잠을 너무 빨리 없애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낮잠을 빨리 없애서 공부 시간 확보하고 이제 이렇게 1, 2월생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패턴이 잡혔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낮잠을 킵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뭐 낮잠이 없어져도 괜찮아요. 친구들을 뭐 억지로 낮잠을 재울 필요는 없고 낮잠이 이제 없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찬바람이 좀 불 때 9월, 10월 됐을 때 낮잠을 이제 패턴을 잡아서 애플트리 일찍 뺀다든지 아니면 차에서 이제 자고 오는 친구들은 어머니께서 1시간이면 1시간 딱 정해주시고 3시에는 무조건 깨워주셔야 돼요. 2시 언저리에는 깨워주셔서 아기가 이제 조금 반짝반짝하게 한 다음에 4시에는 확 살아나서 뭔가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텐션을 올려서 보내주시는 연습을 미리 해주셔야 4시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이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경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1대1을 하고 나서 엄마가 이제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길게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자에게 직접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요즘은 피드백이 없으니까 어머님들이 이걸 제일 답답해 하세요. 이제 어느 날 덩그러니 제시 문자를 받고 전화를 계속 잡긴 잡았는데 우리 애가 뭐가 문제가?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얘가 영어를 나름 잘한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어머니 영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평가를 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애는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영어를 못한대. 이해도 못한대. 리스닝도 안 된대. 그럼 이게 뭘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저희 애가 말은 못할 수 있어도 리스닝은 그래도 안 되진 않을 텐데 왜냐면 경력반이기도 하고 뭐 이제 변명이 이제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듣다가 그럴 것 같긴 한데 아기가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제 말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힌트로 잡아서 이제 집에 와서 생각을 하면 얘가 뭐 nervous가 됐던 뭔가 상황이 힘들었던 아니면 내가 연습이 부족했건 선생님이 뭔가 말을 하는데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걸 써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걸 쓴다든지 이걸 풀어달라고 했는데 뭐 다른 스피킹을 갑자기 했다든지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라는 고민을 진짜 1주, 2주, 3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카페에도 써드렸지만 이 고민을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게 또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저도 아까 예시 드렸듯이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너무 또 세밀하게 잘 알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기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막상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런 것보다는 뭔가 다른, 그러니까 막상 어떤 선생님의 말을 다른 식으로 어겼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안 된 건데 선생님이 알아봐 주시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빠르게 조금 뭐 먹 테스트 요즘 좋은 거 많이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메인 선생님 봐주셨던 선생님한테 좀 이런 공유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사실은 그때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5번 중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긴장을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의견을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좀 아이의 이제 편안한 상황에서 이제 시험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좀 캐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전문가, 이제 프랩이나 어떤 과외 선생님이나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서 빨리 아기의 이제 1, 2, 3순위 이유를 파악을 하셔서, 근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3가지 정도를 빠르게 파악하셔서 이게 제일 문제일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쳐내는 스케줄을 잡으셔서 빨리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이 길어지면 엄마 마음이 힘들죠. 힘들어서 고민이 길어지고 또 엄마가 그때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머클래스로 전환이 돼서는 빠르게 그 단점, 자기 보완점을 파악해서 고쳐오는 친구가 또 잘 뽑히게 되겠죠. 왜냐하면 평가자는 저번에 안 앉아 있었던 친구, 잘 앉아 있네. 뭐 아니면 저번에 말을 안 했던 친구, 오늘은 그래도 뭔가 열심히 말을 하려고 하네. 이런 저번에 평가치를 우선적으로 체크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 위주. 근데 갑자기 말을 안 해서 그런 건데 뭐 갑자기 지면을 더 열심히 왔다든지 뭐 이런 거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게 보완이 된 친구도 적단 말이에요. 수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더 제시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적극성, 제가 말한 적극성, 이렇게 듣고 말을 해주는 호응 적극성,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오는 이제 눈 맞춤과 긍정적인 태도. 어머니들 가끔 그러신 것 같아요. 걔가 왜 뽑혔지? 뭐 걔가 우리 애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 저희조차도 쟤는 왜 뽑혔? 이런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가 좋으냐면 마인드, 긍정적인 태도. 몰라도 뭔가 읽으려고 하고, 우리가 막 한글 어법을 테스트하거나 해도 말을 다 맞추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한국말도. 그렇다면 내가 틀려도 뭔가 그 자리에서 수정하려고 하고 따라해보려고 하고, 이게 클래스잖아요. 수업은 배우러 온 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한 20개 중에 정답률이 몇 개 되는지 줄 서서 세워서 뽑아보자 라는 거보다는 이 자리에서 내가 모르는 거 10개, 아는 거 10개를 낼 건데, 이 모르는 거 10개를 얼마나 이제 적극적으로 따라와주고, 설사 아는 거 10개에서 틀렸더라도 내가 빨리 이제 애기가 이제 예쁜 마음으로 선생님 티처 하면서 잘 따라와 주는지, 이제 긍정적인 태도, 그렇게 해서 표정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그날 뭐 옷을 어떻게 입혀간다던가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인 거예요. 이제 주목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빵긋빵긋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업을 끝까지 잘 따라오는 태도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리 배치에 따른 집중도 차이도 좀 중요하고요. 이제 앞쪽에 앉았는지 뒤쪽에 앉았는지에 따라서 집중도. 그러니까 왜냐면 평가자는 어쩔 수 없이 옆이나 뒤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진행하는 분은 앞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른 자리 배치에 대한 집중도 차이도 실제로 그런 뽑히는 선발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게 의자, 책상,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서 있습니다. 앉아서 옆에 앉아서 과외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나 읽어보자 할 때는 같이 끈을 놓지 않고 따라오던 친구도 선생님이 보드 앞에 서면 이제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적응이 돼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인재상이나 뽑히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세 친구들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뭐 수업만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사정상 뭐 내일부터 수업을 들을 수는 없고, 뭐 어떤 거를 하면 이제 우리 애기가 합격에 좀 도움이 될까요?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애기들은 어떻게 보면 ABC도 뭐 중요한데, 이런 뭐 클래스의 성향상, 이제 선발 테스트의 이런 성격상, 첫 번째는 좀 외향적이지 않은 친구, 외향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향적이라는 게 막 죄송합니다, 뭐 까분다, 막 개구장이다, 뭐 이런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희도 이렇게 친구들 보면은 티처 뭐 치마 입었네요 막 이런 친구도 있고, 뭐 티처 뭐 you're so pretty 막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뭐 hello 뭐 이렇게 먼저 인사해준 친구도 있고, 뭐 see you next time 막 이렇게 영어 잘 못해도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도 인사 잘하고, 또 뭔가 말을 시키면은 밝게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수업 때도 기술적인 거를 가르치겠지만, 어머님, 아버님들이랑 뭐 나들이 갈 때나 여행 갈 때나 뭐 이렇게 등하원 하시면서 어머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이가 다른 타인을 보고 뭔가 경계심이나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 외동도 많고 또 이렇게 뭐 워낙 바이러스도 많고 이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풀어주시는 거, 그리고 어른들에게 너가 이제 밝게 하면 그 어른도 호의적일 수 있다는 거를 뭐 말로 하기보다는 이제 경험으로 익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되는 게 A를 뭐 소문자 A를 언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보다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중력과 운필력이 좀 관건인데, 집중력 같은 경우는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이제 집에서 좋은 훈련은 잠자리 독서가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강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참 책 읽어주는 거를 귀찮아요. 목이 아프고 이제 근데 엄마 뭐 책 읽어 뭐 이렇게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 입시 기간에 참 제가 저희 아이 입시 기간에 책을 읽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제 정보가 인이 될 때 아웃이 되지는 않더라도 아이가 듣고 그거를 이제 좋은 기운, 긍정적인 기운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중력이 이제 높아지고 무슨 이유가 있냐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한창 읽기 독립을 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읽을 수 있잖아. 이거 못 읽어? 네가 읽어봐. 엄마 이거 너 못 읽어? 엄마 너가 읽어줘봐. 오늘은 엄마 들어볼게. 막 그리고 세이브 눌러주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근데 이게 엄마가 아이가 다 읽을 수 있음에도 계속 독서를 엄마 목소리로 해주면 좋대요.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이 엄마 목소리로 하면은 누구보다도 또 되게 우리 아이니까 이거는 시험 개요가 45분인데 가끔은 5분이 안 될 때도 있대. 그래서 6분이 본데 뭐 예를 들어 대본이면 이렇게 엄마 목소리로 이런 스토리를 읽어주고 그러면 아이가 사랑받는다고 또 느끼고 이런 이렇게 정보가 입력되는 거나 책을 읽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된대요, 여러분. 저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저같이 어른이 됐을 때 독서를 할 때 엄마가 옛날에 참 이런 걸 읽었을 때 날 사랑해줬고 그런 기분이 좋았고 그게 이제 책 읽기의 그런 마인드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집중력이나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좀 책 읽기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목이 아프거나 진짜 애기책 있잖아요. 막 I like 뭐 red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끝까지 가져와서 읽어줘 해도 그래도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그래 엄마가 또 읽어줄게 하면서 열심히 읽어줬던 것 같고 그게 뭐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는 말할 수 없지만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엄마가 이렇게 초기에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 이 학습이란 거를 처음 받을 때는 물론 뭐 이런 프랩도 좋아요. 좋고 막 뭐 저도 시지다 다 했는데 시지다 뭐 카드 브레인아웃 요즘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엄마 목소리로 한 다음에 10분이라도 학습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나 내용이나 문자가 들어간 게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과제로 내드리겠지만 온필력을 기르기 위해서 온필력은 힘이에요, 힘 여러분. 이렇게 왜 애기들 막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뭐 폰에 문제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못 쳐요? 왜 선생님 교정해주세요? 막 이렇게 물론 맞아요,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잡는 이유가 여기로 이제 컨트롤링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링은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온필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이게 애기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문자를 써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애기한테 힘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건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힘이 기본이 돼야 이제 이게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기는 연필을 뭐 말을 안 들어서 연필을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 힘이 부족하구나 아직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길러줄까? 왜 우리도 뭐라고 해서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유산소를 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미리 길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주는데 더 빨리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당연한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애기는 왜 이렇게 연필을 안 쥐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교정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쥐든 뭐 이렇게 쥐든 애기가 많이 이거를 근육을 써서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이제 색칠은 왜 그러냐면 뭐 문자를 바로 쓰면 좋죠. 이렇게 뭐 바로 A를 이왕 하는 거 왜 색칠하냐 이게 바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색칠은 이제 이렇게 성취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백설공주다. 그러면 까만 머리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기 입장에서도 요걸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 하니까 막 한계가 와요. 힘들어 하는데 조금 더 칠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길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도 막 달리기도
막 10분을 뛸 수 있는데 내가 그 11분, 12분 할 때 체력이 증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색칠이 막 하다가 이제 힘이 들 때, 이거 힘들어요. 힘들면 그때 이제 문피력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근데 이거부터 바로 연습을 하면은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짧잖아요. 호흡이. 그러니까 막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찌보면 막 하고 막 애들 막 이렇게 칠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이런 거를 색칠을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고, 그게 조금 더 안정이 됐다 하면은 가위 있잖아요. 쿠팡에서 좋아하는 거 많다. 저희 애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뭐 자동차 만들기? 그거 막 잘라가지고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왕이면은 많이 해서 저희 과제도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저희 그 자체 책에도 그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인재산과 이제 저 준비하는 거는 이 정도로 할게요. 또 말이 많아지면 3시간 얘기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또 월요일이니까 또 힘드시고, 또 저도 이제 수업을 준비하고 하고, 또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제 그 카카오 채널로, 또 저도 그렇지만 이제 부끄러울 수 있고 또 좀 대중적으로 물어보기엔 또 그러신 질문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또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입시가 여러분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자세 그리고 7세, 저희 아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또 하나 남았네요. 이제 참 저도 자세 친구들을 하고 또 7세 친구들을 하면서 저 역시도 이런 시험을 또 이번 연도에 참 스산하게 보낸 엄마의 한 명으로서 참 이거 참 아이들이 내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보면 잘하겠는데? 잘할까요? 잘하겠는데 내가 하면 차라리 다 공부 그래 안 했어 인정을 하겠는데, 참 아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또 여기 보내시는 분들 중에 어머님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손쉽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떨려하지? 왜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안 되는 면이 있지만, 또 아이기 때문에 연습을 시켜주시는 만큼 또 늘어가는 게 있고, 엄마의 심리적인 거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아이도 또 그렇게, 그게 뭐 말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전달이 되고, 공부를 내가 시험을 쳐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 왠지 우리 애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자신감 있잖아요. 자신감, 그런 게 또 아이한테 엄마이기 때문에 전달이 돼서 우리 애가 되겠어 그냥 한번 보는 거지 뭐 이렇게, 물론 저도 그래요. 우리 애가 되겠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러면 좀 창피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마가 아이를 믿어주고 그 눈빛 같은 기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 아이는 되라이라고 믿어주고 바라봐주는 게 사실은 엄마가 거의 8할 9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왜 울까, 왜 안 들어갈까, 왜 말을 안 할까, 왜 안 쓸까, 막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결국은 좀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7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뭐 제시 뜨면 하면 되죠. 하면 되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무덤하게 우리는 될 거야, 결국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시는 분이, 결국은 뭐 입시가 뭐 무슨 뭐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원하는 것을 가져가게 되세요. 뭐 30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시겠지만, 30 오는 분들은 막 되게 난 괜찮아 30 예상했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죠. 뭐 다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떨어지고, 뭐 7세는 더 마음이 아파요. 하나면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7세는 이 10개 중에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이건 정말 너무 슬프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꿋꿋이, 그래도 또 제시 뜨고 얼마나 제시가 지금 다행이야. 또 아니면 8세 때 준비하면 되고 또 5세 때 준비하면 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기는 하는 만큼 잘 할 수 있고 노력하는 만큼 결국에 나오게 돼 있어 라고 믿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